문제를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쓰이는 아이디어가 뭔지 당연히 확인 좀 해놔야 되고요. 연산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직접 푸시면서 어려운 거 없는지 체크해봐야 될 거거든. 그래서 들으면서 둘 다 돼야 돼. 첫 번째 뭐냐면 듣고 이해는 되는가. 두 번째로 이해는 했는데 내가 이걸 시험 때 할 수 있나? 이것도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은 f1은 2분의 1이다 라고 써놨고 2차 함수 fx 뭐 ln 붙여놓은 그런 합성함수 하나 들어있는데 저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일단 첫 번째 문장까지 딱 끊어놓고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차 함수인데 그게 ln 위에 올라갔으니까 합성된 꼴이겠구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나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 3개를 다 나눠놓기는 했거든. 근데 당연히 너네들은 고민을 하다가 케이스가 하나로 바로 정해지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면 어디 갔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잖아.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로그 위에 있는 거니까 fx는 일단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0보다 커야 되겠다. 오케이? 아니면 0보다 큰 부분만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긴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고민을 해보면 미분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2차 함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1, 2, 3, 3개가 있을 거야. 근데 저 친구가 진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값이 0보다 클 때만 볼게요 이런 얘기라서 만약에 케이스 1이라면은 여기 0보다 아래인 구간은 내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보고 그거보다 높은 데부터 볼 거야 이런 얘기지. 얘도 그거보다 높은데 이 지점 빼고 볼 거야. 얘는 모든 범위 다 볼 거야 이런 얘기인데 실수 전체니까 이 중에 누구 골라야 돼? 세 번째 거 고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렇구나. 세 번째 거 고르시고 케이스 3 딱 고르시고 두 번째 이제 연산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거든. 이 연산을 왜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다음 문장 들어가서 이제 가능한 케이스 고민해봐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미적분 특히 레벨 3 문제들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요게 실제 수능에 한 30번 정도 난이도거든요. 딱 30번에 연계될 그런 문제들인데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뭔가 계산 값들 하나하나 미리 잡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일단은 2차 함수라인데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2차 함수를 뭐 이렇게 설정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쁘진 않을 거고 이 상태에서 1자리가 2분의 1이다 라고 줬으니까 집어넣어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의미를 얻을 순 없지 지금은.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의미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3개에 대한 관계식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저기서 케이스 3번을 골랐으니까 2차 함수는 어때야 돼요? 2차 함수는 0보다 커야 돼요. 다른 말로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잡아놓는 거야 습관적으로. 왜? 내가 나중에 가능한 A, B들을 찾다가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오면 하나로 줄여야 될 때가 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시작하는 가정 자체가 케이스 3를 선택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거 안 놓치려면 당연히 한 번쯤은 써놓는 게 맞아. 실제 이 문제에서 내가 쓰진 않았거든 저 조건은. 근데 일단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한 번 씁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가져다가 미분을 한번 해봤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이제 문장을 쭉 읽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가능해야 된대. 맞아요? 이거 gx 판단하려면 당연히 내가 새로 생긴 g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이 친구는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gx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궁금할 법은 하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가 gx인 거 맞지? 왜냐면 내가 얘를 fx로 뒀으니까 ln 붙이면 너가 gx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gx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해보자.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모든 곳에서 미분 한번 하시면 ln에 대한 미분이 뭐 합성함수 미분으로 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미분되면 그 식 그대로에다가 그거 미분한 거 문제 딱 써놓으면 되겠지. 그럼 요 친구가 있을 건데 얘가 0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는 기울기 0 뭐 이 정도 체크를 할 거 아니야. 뒤에 있는 요 행동 요거는 좀 나중에 따로 붙인 거거든. 그래서 처음 문제 푸실 때는 가능한 케이스는 3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만한 거 총 3가지를 미리 적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어디 갔어? 스텝 3로 내려온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문장을 쭉 읽었더니 이런 식이 성립을 한대요. 근데 얘에 대한 연산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G자리는 ln 함수잖아. 그러니까 ln 함수랑 여기 있는 1차 함수끼리 빼고 나서 거기 곱하기 x자리인데 저거를 부등식으로 풀어내기 좀 힘들거든. 그치?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돼? 너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야. 너가 마이너스면 너도 마이너스야. 이런 경우는 따져봐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스텝 3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이 친구를 만족하려면 너가 0보다 작으면 남은 친구도 0보다 작아야 돼. 너가 0보다 크면 남은 친구도 0보다 커져야 돼.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x가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애초에 여기가 뭐가 되든 상관없잖아. 그럼 상관없습니다. 무한만 아니면 되겠지 뭐.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이래야 돼요. 여기까지 불만 없고 요 식을 가져다 넘기면 gx는 말이야 직선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다시 0보다 크면 gx는 이런 식일 건데 gx는 그래서 직선보다 커져야 돼. 0일 때는 아무 문제 없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gx 있지 요거 여기 있는 이 친구 ln 함수지. 그리고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내가 애초에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잠깐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는 음수값이었던 다시 얘보다 작았던 음수값이었던 친구가 양수값으로 변했대. 얘 무슨 함수야? 얘 연속함수거든. 얘 무슨 함수야? 얘도 똑같은 연속함수지. 그럼 연속자리가요 0을 기준으로 확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쟤는 계속 꾸준히 바뀌고 있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G라는 친구도 0을 기점으로 바뀌는 건 맞는데 얘도 ln 함수인 건 맞잖아. 얘도 연속함수겠지. 그러면 여기 연속함수 여기 연속함수인데 음수자리가 양수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x가 0이 되는 지점은 gx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 얘가? 0. 제가 0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결국에 써져 있는 내용 자체가 gx-mx라는 친구를 케이스에 따라서 나눠놨잖아. 얘를 3개로 나눠놓은 거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이래요. x가 0보다 크면 이래요. x가 0일 땐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x가 0일 때 값은 존재하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 그치? 값이 존재하는 상태야. 이때는 0보다 작았고 이때는 0보다 컸단 말이야. 근데 연속함수라는 친구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 0인 이 시점에는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0이 나왔다는 얘기겠지. 근데 gx-mx라는 친구 mx는 0일 때 0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gx가 얼마겠어요? 똑같이 0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요렇게 이 친구는 뭐라고? 연속이라고. 연속인데 부호가 변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이가 정리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 변하고 있으니까 0을 딱 집어넣은 그 값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될 거야. 그치? 결론이 어때요? G가 0이면 이거 안 썼네? 이게 어차피 0이니까 G0이 0이란 말이야. G0이 0이라는 건 ln f 0짜리가 0 나왔다는 거지. 그럼 f0이 얼마 나왔다는 거야? ln 위에 있는 거니까 1 이렇게 나왔겠지. ln 1 이렇게 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결론까지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동시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행동 있지. 이 그림을 파악하는 내용 추천하는 건 그거거든. 너가 케이스를 결정한 순간부터 간단하게 그리면 좋을 것 같다가 내 추천이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케이스 결정한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식을 먼저 쓸래요 하셔도 상관은 없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 아이디어 하고 나서 그려도 상관은 없고요. 함수 이제 한번 그냥 그려는 봅시다. 지금 합성된 함수 이름 자체가 ln 절대값 fx짜리인데 요런 친구인데 2차 함수, 로그 함수 합성했지.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기 있는 이차함수 위에 떠 있을 거고 어딘가를 기점으로 대칭이긴 할 거야. 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ln 함수는 그냥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거든. 얘 곱함수 아니고 합산함수지 지금. 그러면 아무리 낮아도 k일 때 나온 그 결론일 때가 제일 낮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증가하는 꼴인 거잖아. 얘네는 1로 가든 절로 가든 전부 증가하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낮은 시점이 0보다는 살짝 크기 때문에 대충 어느 지점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일 거야. 그치? 너네 합성함수 그릴 수 있지 이거? 쌤 저 이거요. 이 상황에 있는 거 얘네 둘 그리는 건 문제 없는데 이거 못 그려요 하시면 뭐 하셔야 돼? 미분 하셔야 돼요. 미분. 근데 어차피 위에서 미분한 것도 맞지. 근데 미분해서 저 개형도 잡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뭔 얘기냐면 합성되어 있는 거 보고 요 그래프 그림이 나와야지 문제를 풀든 말든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 기준은 제일 낮은 값 뭐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알파 값이 있었다 치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 어딘가가 알파였다 치면 알파보다 커져요. 알파보다 커져요 이런 얘기잖아. 알파보다 커져요. 알파보다 커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바로 이렇게 그리지는 못했고 그러면 그냥 어떤 식으로 알파라는 지점보다 큰 포인트가 반대로도 대칭이겠네 처음에 이렇게 그렸었거든. 이해하세요? 근데 문제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gx인데 그 gx를 우리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당연히 여기서 첨점처럼 보이잖아. 아 여기도 뭐가 되겠다? 미분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겠지. 그럼 얘가 미분이 된다는 건 대충 기울기가 한 번은 같아질 거란 얘기인 거고 그 김에 미분을 한 번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해보면 되겠다? 아 쟤는 x 기준으로 k라는 지점에서 똑같은 결론 그 다음부터 양쪽으로 똑같이 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딱딱 달릴 건데 그 지점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문자가. 어느 시점에서 0이 되긴 하겠지. 맞아요? 그걸 기점으로 어떻게 생겨? 분모는 어차피 제곱자리니까 상관없고 0이 되는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그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 지점은 대충 뭐 한 극소쯤 될 거고 거기에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똑같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구나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 증가할 거 이쪽은 감소할 거고 그치?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 놓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아까 전에 미분했던 이 값에서 뭘 찾으면 돼? 너가 말한 이 K라는 대칭축 있지. 이 K라는 대칭축은 다른 말로 하면 극소값인 거 맞아요? 너가 하고 있는 얘기 극소값이니까 여기에서 극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너가 얼마면 되겠다? 너가 0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얘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극소가 생길 거고 그 값이 바로 k야? 뭐 이 정도로 체크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과정도 왜 써놓는 거야? 내가 만든 k가 있고 문자에서 내가 만든 a, b, c가 또 있잖아.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미리미리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스텝 1, 2, 3 딱 3개를 봤는데 미리 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직 문제에 대한 디테일한 연산을 시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케이스 보시고요. 이 케이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그런 식에 대한 조건들 미리 잡아놨고 그리고 내가 케이스를 골랐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gx에 대한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였지. 그리고 마지막에 경우를 나누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음수가 양수되는데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 사이 값은 반드시 얼마였다? 0이었다라는 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경화 시험 푸실 때도 요 아이디어를 무조건 써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자 F0이 1인 걸 알았으면 사실상 뭣도 가능은 해요. C가 1인 걸 안 건 맞지?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C가 1이야. 근데 이거 좀 이따 잡을게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해석을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기울기의 최대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을 만족시키는 가능한 기울기가 제일 큰 게 마일이란 얘기니까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상상이 좀 되나 근데? 너랑 너를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gx가 어떻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생긴 gx가 있어. 다시 이 상태에서 gx요 원점 지나 안 지나? 원점 지나. 왜? 이렇게 보이지? 이 정도? g0은 0이었단 말이야. 원점 지나지. 얘도 원점 지나지. 두 함수 모두가 원점을 지나? 이렇게 생긴 건 맞는데 어디가 원점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당연히 기울기가 감소가 최대려면 왼쪽 어딘가는 일단 그려놔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너가 원점이야. 이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면 저 문장이 성립하는지 볼 수 있다. 얘가 0이거든. 자, 0을 기준으로 왼쪽 포인트 보시면 레이저가 지금 검정색 선보다 높이 있는 거 맞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 포인트 보면은 레이저가 검정색보다 낮은 거 맞지? 실제로 0보다 작은 곳에서 뭐 하래? 직선이 더 높으라 그랬잖아. 레이저가 더 높으니까 문제 없죠. 0보다 큰데 그때 뭐 하래? 레이저가 더 낮으라 그랬지? 레이저가 실제로 낮으니까 문제 없는 거 맞죠? 맞아요? 이런 식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얘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릿속에 뭐 해보고 그려보시고 이런 맥락으로 gx가 감소하는 곳에서만 성립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위에 있는 얘기가 0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직선이 높고요 오른쪽에서 낮아요니까 반대는 안 된다 해보면,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원점은 왼쪽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고 함수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그려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런 기울기 가능하지, 요런 기울기도 가능하죠. 살짝 눕히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 그럼 도대체 이 친구가 언제까지 커지다가 멈출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최대가 마일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잘 들어야 돼.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칩시다. 마이너스 1까지만 인정이래. 그 다음부터는 안 된대. 한 번쯤은 뭐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마일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요거 반대로 한번 뒤집혔다는 얘기지. 크기가 뒤집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 내가 이거 진짜 옛날에 한번 한 적 있는데 간혹 수능에서 쓰이는 개념이거든. 첫 번째 함수가 있어요. 이게 1번 함수가 있어요. 2번 함수가 한 번 있을 건데 얘네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뭐해? 바뀌지. 높이가 바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이 크다가 잠깐 뒤집히면 반드시 그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 교점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연속함수라면 얘네가 전부 연속함수인 그런 상태인데 크기가 지금 뒤집히고 있었던 거잖아. 이딴 식으로 생겼잖아 지금. 문제 없어. 요거 문제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 1보다 커져버리면, 정확히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누워버리면 잠깐이나마 뒤집히는 포인트가 생기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만 돼요 라는 얘기가 접했다는 얘기인 거 맞아요? 봐봐, 상황 자체가 지금 어때? 얘가 약간 요렇게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 대충 여기만 봐. 이렇게 생겨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가 원점에서 이렇게가 원점이었어. 요런 직선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얘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접할 법 하거든. 여기까지 문제가 없잖아. 근데 얘를 살짝 넘기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뚫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거고, 그럼 요 부분에서 뭐가 생기니까? 저 조건을 만족을 안 할 때가 생길 거니까 마이너스 1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일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구나. 우리 이번에 몇월 모의고사였지? 3모였나 4모였나? 14번에 혁이가 질문했던 거. 네, 3모. 3모야 그거? 14번? 그 얘기도 결국엔 하다 보면은 뭔가 미분된 꼴의 4차 함수 같은 게 있었는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같아지는 그 지점일 때가 결국에는 공통접선을 갖고 오는 문제였거든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1일 때 누구랑 접한다? gx랑 접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낸 셈이죠.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 있으면 뭐 하면 돼? 너 gx 미분하고 그 지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야 돼. 요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편한 대로 갖고 오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해설지도 그렇고 다른 강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 야, 기울기 마일이라 치자. 접할 거야. 근데 이 지점은 말이야 1, 마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갖고 오면 좋냐면 문제에서 나한테 준 조건들을 쭉 읽어보세요. 얘 있지 얘. F1은 2분의 1이다. 처음에 식에 써놓긴 써놨는데 A, B, C에 대해서 관계식 하나 주려고 한 건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값 자체가 지금 어때?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힌트를 얻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ln에 대한 문제인데 결과값이 2, 무리수 2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있잖아. 어때요? 여기 F1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마1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요 값을 줬는데 F1이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무리수 2에 관련된 걸 줬다는 것만으로 한 번쯤 저기에 집어넣어보자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보고 꺼내오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여기 전체를 읽어봐. 그냥 전체를 읽어봐. X값에 대해서 나온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최소한 X가 1일 때 정도는 한번 살펴보자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라는 마이너스 X라는 그런 직선, 기울기 지금 마일이야. 마일이라는 그 직선이랑 너라는 GX가 있을 건데 F1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X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오고 GX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두 놈은 여기서 접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최종적인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F1은 2분의 1이야. 물론 없이 준 조건이니까 혹시 몰라서 식 한번 썼던 거 아까 위에서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G1이라는 값은 이미 마1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똑같은 맥락으로 G'1이라는 거는 거기서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의 가장 큰 게 애초에 마일이었으니까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로 G0은 0이야. 그거 이미 위에서 봤었지 아까. 맞아요? 대수가 바뀌면서 0 딱 찍고 들어간다 했잖아. 너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끝이네.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식 3개 나오는 순간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C가 1인 게 나오거든. 그렇지? C가 1인 거 나오면 이제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여기끼리 계산하시면 A랑 B 다 찾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문제겠죠? 맞아요? 그래서 A, B 다 찾았으면 뭐 하시면 된다 이제? F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값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나 이거 좀 걱정인 게 특히 경화 이거 시험 아무리 어렵게 해도 이런 난이도 2개 들어가면 니네 시험 무조건 시간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 60분이잖아. 그래도 안 돼. 서술형 없어 이거. 그래? 그래도 안 돼. 봐봐. 요거 하나. 내가 봐봐. 내가 쌤이면은 저거 다음에는 요 앞에 있던 거 있잖아. 어디 갔어? 다음 촬영 말고 요거 얘랑 저거 하나 내면 니네 그거 시험장에서 푸는데 계산만 해도 10분씩 걸리거든? 되나? 그래도 또 수축을 했는데 안 내긴 좀 그렇고 그치? 이제 3점 문제 다 녹화해서 올려주신다. 이거요? 지금도 녹화하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 올려주신다 학교쌤이? 그래. 앞으로. 좋다. 그럼 너무 어렵더라 이거. 솔직히 하나만 나와도 그러려니 할 수 있고 2개 나오면 어려웠던 시험은 맞아요. 이게. 자, 그래도 이 문제 어떻게 풀자? 유린이 기억나? 거짓말이지. 너 지금 건너뛰기 10초씩 이렇게 해서 들었잖아. 2차 함수 보시고 케이스 분류 먼저 한번 하고 보는 순간 얘들아 합성함수든 곱함수든 되면은 머릿속에서 개형을 빠르게 그리면 되게 좋아요. 개형 빠르게 잡고 문제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미리 한번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부호 바뀌는 그 지점은 0을 지나야 돼 라는 아이디어. 오케이? 그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이 조건 해석할 때 기울기가 마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 그거는 결국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일이란 얘기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도 얘는 첫 번째 거랑 결이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거든? 괜찮지 얘들아? 아, 요걸 한번 주자. 아, 미안, 너무 세게 만졌다.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안 보면 사과만 아니 근데 우리 세 명 다 돌아서 우리 세 명 다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다. 하얀색이 아니라 진짜 해서 이렇게 싸우고 와서 어릴 때반 잘라가지고 했을 때 너무 진짜 좋아. 저도 요 문제도 방금 거랑 결은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마이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하나 줄 거고 내가 함수 줄게. 그 친구의 최소를 GA라고 하자 이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레벨 2에서 한번 봤던 건데 t 플러스 1이라는 한 칸 차이의 구간에서의 최소값 보는 문제 기억나니? 근데 그거는 어렵긴 한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가. 얘는 지금 구간을 뭐 해놨어? 1부터 4까지로 고정해놨지. 고정해놨는데 함수 자체의 변수가 누구밖에 없어 지금? x 변수 말고. 이 함수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a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생겨 있는데 a 값이 변하면 그 구간 안에서 보이는 최소도 변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최소값 GA라고 하고 우리는 GA를 잡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문제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뭐 3차식, 4차식 뭐 이런 거 위주로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문제 딱 방금처럼 읽었어. 그래서 정해진 구간 속에 A 때문에 변하는 함수 F인데 F의 최소 물어봤으니까 나는 F의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부터 할 거야 여기서?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미분하자. 프라임은 이렇대요. 불만 있나? 아니죠. 할만하죠. 미분했어. 그럼 우리가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서 극대극소 찾는 게 애초에 목표잖아. 그러면 분모는 상관없고 분차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보자 이런 상황이겠지. 맞아? 근데 분자가요 3차식이고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3차식 많이 풀던 거지.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fx를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딴 함수 뭐 이름은 안 붙일게. 이딴 친구가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극값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일단 이해하지? 얘 그릴 수 있지. 할부가 다 씻고 나가자.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 득은 어디서 나오고? 0이랑 3에서 나오고 0에서 접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 길이 2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3차도 잡았어 저렇게. 잡아놓고 중요한 게 우리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본다? 닫힌 구간? 1에서부터 4까지만 본다 그렇지?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만 볼 거면 실제로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1부터 4까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1부터 4까지 이 빨간 부분만 진짜 존재한다는 거구나. 값이 궁금하니까 한번 넣어봤는데 1을 딱 집어넣으면 운이 좋게도 여기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1, 2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죠. 아, 그니까 1일 때 나온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빨간색 친구가 있는데 걔가 A랑 마주쳐야 되는 거고. 맞아요? A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두 번 극값이 생길 거고요.
이쪽에서는 빨간색이 이쪽 한쪽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극값이 생기겠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든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빠르게 읽고 넘어갔었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실수 A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있는 부분이 이런 친구라면 그 중에 여기가 어디니까? 그 중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거보다는 높은 지역, 다른 말로 여기 구간 어딘가를 지나는 그런 A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마이너스 2에서 16 사이에 A가 들어있으면 뭘 갖겠다? 극소를 가질 수 있겠다. 얘가 실제로 여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짜리인 거고 크면 플러스 짜리니까 극소가 맞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gx를 빠르게 찾으시면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요것만 하면 사실 문제 끝난 거거든. 한번 봐볼게. t라는 문자를 내가 새롭게 설정을 좀 합시다. 왜 그러냐면 a가 딱 들어갈 거고 우리는 함수를 볼 때는 x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잖아. 맞아요? a랑 마주치는 그때를 t라고 한다면 x가 t일 때 극소, 다른 말로 최소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관계식 하나는 그냥 같이 잡아놔. t를 말이야 누구한테 집어넣으면 너한테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t제곱 t-3은 a입니다.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케이스 두 개로 나누면 돼. 어떻게 나누면 돼? 방금 말한 것처럼 a라는 친구가 여기 사이로 들어오면 극값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a가 이거보다도 커져버리면 빨간 선과 애초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0보다 낮다는 거니까 뭐 하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케이스 두 개로 일단 쪼개 놓으세요. 두 개로 쪼개면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어디에서? t에서 뭐가 나오고? 극소가 나오고 제일 작을 거고 우리는 그 제일 작은 친구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 제일 작은 최소값을 GA라고 부른다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X가 T일 때 극소 최소가 나올 건데 GA라는 그 최소는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는 FT랑 똑같은 얘기겠지. 맞아요? 최소 값이니까 FT 그 값이랑 똑같죠. 다른 말로 A 뭐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FT라는 친구가 누구지? 하고 보시면 FT 어디 갔어요? F가 얘잖아 얘. 맞아?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단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두 번째로 a라는 친구가 이 위에 들어가면 모든 부분에서 뭐 하니까 0보다 낮으니까 계속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가면 갈수록 모든 지점에서 점점 더 뭐 하고 있겠어? 내려가고 있었겠지. 감소니까. 그러면 1부터 4까지라는 구간 중에 가장 낮은 구간은 어디겠어요? 낮은 포인트는? 야 1에서 4까지 가면 갈수록 감소한대. 맞아? 어디가 제일 낮아? 4일 때가 제일 낮겠지? 아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16보다 크다면 제일 작은 값은 말이야 1부터 4 중에 4라는 그 지점에서 제일 작을 거야. 오케이? 그럼 4라는 그 지점을 여기 함수까지 딱 집어넣으시면 계산 결과가 얼마? 4분의 A-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것까지만 하시면 사실상 대부분의 케이스는 끝난 거고 나머지는 계산이거든? 가은이 이해하니 지금? 어디서부터 안 돼요? 미분하는 건 인정할 수 있지. 미분에서 함수 그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A가 16보다 크면 왜 이렇게 작아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너네가 만나면 얘가 0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극값이 생길 만하다 이런 거였지. 근데 A가 16보다 크다는 건 만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 만나진 않는다는 거고 A랑 함수 중에 누가 높은 거야 지금? A가 여기 있으면? A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A랑 함수 중에 A가 높은 건 A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기준에서는 얘는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미분 F'이 0보다 작다는 얘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구간 중에 가장 오른쪽이 제일 작을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A는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계산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
너 GA 다 구했지? 좋다. 그치? 근데 얘는 A에 대한 식이잖아. 문제가 없어. 얘는 누구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위에 누구를 잡았어요? A랑 T에 대한 식을 미리 잡아놨지? 요게 안 잡혀있으면 문제 풀 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요거 꼭 잡아놔야 돼. 새로운 문제 내가 특히 만든 거는 관계식을 잡아놓으시고, 아 결국에 T들 자체도 A에 대해 표현이 되니까 GA라는 함수가 맞긴 맞겠다. 뭐 이 정도겠죠. 오케이?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있고 GA를 두 개로 나눠서 이런 표현 방식대로 써봤어요. 문제 없지?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한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돼. 저 A 대신에 얘 바로 먼저 집어넣고 연산할게요. 상관없어요. 뒤에서 나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어디 갔니? GK라는 값이 있을 건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GK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뭐 하셔야 돼요? K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오는 그런 K를 찾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물론 그건 있을 거야.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 G'K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K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요런 관계가 있는 걸 갖다 계산을 좀 하다가 그 중에서 G'K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이면 K는 몰라도 상관없을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중에서 K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와야 되는구나.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A가 16보다 크지? 그럼 얘가 16이었다고 치면 4일 거잖아 여기가. 그럼 얘가 최소 0부터 시작이죠. 맞아요? 16보다 커지니까 이 값은 무조건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돼. 근데 음수값이 나왔대. 아, 두 함수 중에 어디 거? 위에 걸로 들어가서 너가 나왔다는 거구나. 그렇지? 여기서는 불가하대요. 그러니까 GA 값은 뭐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쌤 이제 저 A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거 집어넣을게요.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계산을 이렇게 해놨어요. 집어넣으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아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딱 K가 들어가면 그 결론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래.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시면 돼? 이제는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풀어요. 가능한 T가 두 개가 또 짜잔 이렇게 하고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둘 중에서 나는 지금 3분의 10을 선택했거든? 그럼 T가 3분의 2인 건 왜 고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고민을 해야 돼. T가 두 개가 나왔잖아. 내가 T를 둘 중에 하나로 결정짓든가 아니면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다 생각할 건데 여기서 얘랑 얘를 결정짓려면 누구한테 눈이 가야 돼? T가 어디서 생겼는지 눈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T가 애초에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 A가 나오도록 하면 그게 T였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애초에 X를 T라고도 보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T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A 값인 거 맞지? 그럼 여기 3분의 1을 이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어디 갔어? 이 식에다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4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친구 마이너스 27분의 28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문제가 어디서 찾았지 내가 이거를? 1부터 4까지? 오케이. T가 3분의 1하는 오케이. T가 3분의 1이라 그랬는데 T는 그럼 X값에서 본 거잖아. X값 1부터 4까지니까 그거는 넘기자 뭐 이 정도로 체크를 하나 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T 두 개 나오면 항상 문자대로 관계 좀 써놓으시고 그 이전 상황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T가 3분의 10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어? 나 지금 K 구했니? 아직 안 구했어. 원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부러 그 문장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게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보고 읽으라고 써놓은 거긴 한데 원래 GA라는 친구가 T에 대한 함수였는데 GK라는 값은 결국에 A가 K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t 값을 알았으면 a 값을 알 수 있고요. a 값을 알았으면 그게 k인 건 맞지. 근데 내가 그런 k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제 뭐 하시면 되겠다? 여기 있는 GA라는 친구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주의할 점은 요거 하나야. 야, G 여기에 대한 미분은 GA였으니까 무슨 문자에 대해서? A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GA를 표현한 게 두 가지 식인데 첫 번째 친구는 A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했을 때 4분의 1 나오기 그닥 부담되진 않아요, 그치? 근데 두 번째 친구는 누구에 대해서 식이 써져 있으니까? T에 대해서 써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A를 T에 대한 합성함수로 해서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큰 구분이 뭐 안 돼도 상관없고. 나는 음함수 계열로 미분을 좀 할게요. 이거 체인룰 기억나니? 그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G 프라임 A야 라고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문자가 A, T, X, K 이런 거 너무 많잖아. 그럴 땐 누구에 대한 미분인지 앞에서 표현을 한번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오케이? G에 대해서 A로 미분을 하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G 프라임 K, G 프라임 19를 넣어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 미분한 거란 건 말이야. 결국에는 DAD 써놓고 거기에 DT 붙이시고 DT 붙이셔도 문제는 없는 거 맞지? 맞아요? 그리고 나는 GA가 누구에 대해서 식이 써져 있었어? T에 대해서 써져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럼 DDT라는 건 너를 누구에 대해 미분하겠다? T에 대해 미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얘를 딱 갖다가 미분을 해버리면 DTDA는 3T-36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미분하시면 36이 아니구나. 3T-6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내가 이제 DTDA를 찾으면 되겠지. 얘 미분을 하고 싶은데 애초에 앞에서부터 계속 잡고 있던 무슨 식이 있어요? T랑 A에 대한 관계식이 있지. 얘네들을 음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면은 요렇게 물론 이거 곱미분 하지만 그냥 전개하고 미분하는 게 나아. T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겠지. 그 다음에 DT 붙이시고 요거 A 미분하면 그냥 DA 이렇게 되잖아. 그럼 A랑 T에 대한 관계 나와있죠? 문제 앞에 누가 붙어있었어? DT, DA 나와있지? 그럼 DT, DA 넘기고 얘 넘기면 되잖아. 맞아? 결론적으로 그 앞자리 누구 집어넣자? 여기서 정리하면 DT, DA는 3T제곱 마이너스 6T분의 1일 거 아니야? 꼭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너가 누구? 얘가 누구야? DT, DA야. 넌 아까 뒤에 있던 얘네잖아 얘네. 그치? 그래서 미분한 걸 가져다 집어넣고요. 이 친구 보면 어때요? 3T 마이너스 6, 3T 제곱 마이너스 6T 약분하면 T 하나만 남겠지? T분의 1이구나. 그니까 G'A라는 친구를 무슨 미분을 했더니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음함수 미분을 좀 했어요. 썼더니 T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그럼 G'K라는 건 K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인데 그거는 T의 역수짜리인 거고 우리는 GK가 나오는 그러한 T가 얼마였어? T가 3분의 10이었지. 그럼 걔에 대해서 뭐 하면 되니까?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G'K는 10분의 3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G'19라는 건 함수 중에 16보다 큰 이 친구한테 보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값은 미분하면 얼마 나와? A에 대한 미분하면 4분의 1. 그러니까 G'19는 4분의 1이야. 두 놈 합쳐서 결과 나옵니다. 끝.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다시. 얘가요. 스텝 1에 있는 내용은 아이디어의 전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는 미분법에 대한 그냥 계산 과정들이거든. 근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그렇지? 아이디어는 처음에 뭘로 들어가고 최소값, 닫힌 구간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함수를 뭐 해보자?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로 들어갔던 거고 미분을 하다 보니 3차 함수가 나오고 3차 함수가 나오는 과정 중에 디테일을 좀 잡으면서 얘가
마주치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 거고 얘가 아니라면 아예 맨 오른쪽인 4에서 최소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가능한 최소값에 대한 GA라는 함수를 몇 가지로 쪼개자? 두 가지로 쪼개서 써보자. 쓰시는 김에 네가 문자를 만들었으면 뭘 좀 해줘라? 관계식은 꼭 좀 잡아줘라. 이거 안 잡으면 안 풀려. 잘 안 풀리니까. 야, 여기서 미분할 때도 나오고 여기서 함수 바꿀 때도 나왔잖아. 여기서. 맞아? 그래서 잡아놓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너가 함수에 대해 잡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말한 GK가 얘라는 걸 갖고 K가 나올 수 있는 그 T는 얼마인지를 계산을 통해 한번 찾으시고요. 계산을 통해 찾았다면 K를 구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다? GA를 미분해내는 게 더 중요했을 거다. 미분을 하다 보면 문자가 A랑 T로 달랐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을 거고요. 야, 다 해놓고 이거 여기서 미분해서 T-3 이렇게 쓰고 요거 막 잘못, 여기서 미분 잘못해서 3T-6 이렇게만 쓰고 하면 좀 슬프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야, 이거 미분하면 지금 뭐만 나와? 얘 미분하면 3T-6이지. 아까 실제 답은 뭐였어? 3T-6 분모에 3T제곱 마이너스 6T였지. 요 차이가 왜 생기는 거야?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아이씨, 뭐야? 얘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러면 돼? 아니, 얘는 원래 누구에 대한 함수인데? A에 대한 함수인데 내가 누굴 미분했어요? T를 미분했어요. 그럼 사실상 합성함수인 것도 맞지. T 자체가 A에 대한 식인 거잖아. 맞아? 그럼 거기 옆에서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지금 알아듣고 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T가 A에 대한 함수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 없는 거 맞아? TA라는 그 함수의 제곱 빼기 6TA라는 함수요 이렇게 써도 되지. 야, F 안에 들어간 GX라고 있으면 너가 이거 미분할 때 F 프라임 그대로 한번 쓰고 곱하기 G 프라임 X 한번 써주지.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잖아. 저기 있는 거 지금은 T로만 표현했지만 A랑 T랑 연결돼 있는 건 맞지. 관계 있는 변수인 건 맞지. 그럼 제가 하는 말이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6T인데 T랑 A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서 써도 문제가 있어 없어? T인데 무슨 T냐면 A가 지랄하면 나오는 그런 T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빼기 6인데 무슨 T냐면 A가 지랄하면 나오는 그런 T요. 얘 미분을 할 거면 T에 대해 미분을 한번 하시면 미분을 하시면 3T 빼기 6이 나오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숨어있는 A에 대해서도 무슨 미분? 합성함수 미분을 해야 되잖아. 지금 이거 여기 이렇게 미분된 게 겉미분만 한 거라고. 맞아? 무슨 미분? A에 대한 미분. A가 누군데? A가 누군데? A가 쟤잖아. 미분해봐 저거 T로. 저 미분하면 누구 나와?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곱하기 누구? 속미분한 거. 일단 이렇게는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순서 자체가 그거구나. 제가 A에 대한 함수인데 이딴 값을 구한 거잖아. 이 역수 붙이긴 해야 되는데 얘를 설명을 하려면 요 식이 맞거든? 요게 훨씬 설명은 편할 거거든? A에 대한 미분인데 A에 대한 미분은 사실 T를 A에 대해 미분을 하고 여기는 함수 T에 대해 미분한 거 이렇게 체인룰로 써놓으면 좀 이해는 편하거든요 항상. 근데 방금 했던 말처럼 여기 마지막에 저렇게 미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뭐가 생기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끝내버리니까 그러고 풀고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중간에 합성함수 미분인 거 기억 좀 하시고 요거요 알고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f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미분의 의미는 ddx인 거 맞지?
맞아요? 근데 내가 fx를 살펴봤더니 fx가 t에 대해서 써져 있어. x에 대해 미분 못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바꿨으면 되고? 너가 누구야? 얘가 누구에 대한 거라고? t에 대해 써져 있어? 그러면 그냥 ddt라고 써버려. t에 대해 미분해버려 그냥.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ddt라고 써버려. 내가 필요한 건 누구라고? dx가 원래 필요하지? 그럼 요 dt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으면 지들끼리 사실 약분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없는 거 만드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사슬로 사라지죠. 맞아요? 만약에 이거 개지를 나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거든? 문자 한 3개 정도 해갖고 섞어버리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이런 식이란 말이야. A가 영향 주는 U가 있는데 U가 영향 주는 T가 있고 T가 영향 주는 X가 있어. 이 친구에 대해서 미분을 하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fx를 갖고 미분을 하고 싶은데 fx의 표현식이 t인데 t에 대한 표현식이 u고 u에 대한 표현식이 a야. 그럼 얘를 원래 미분하는 ddx가 맞지? 근데 결국엔 이 친구 정리가 a로 돼 있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fx를 써놓고 그 앞에 da 쓰시고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 d 다시 없애면 되잖아. a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대? u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대. du 쓰세요. 다시 뭐 하는데? du 붙이고 dt 붙여. 다시 뭐 하면 돼? dt 붙이고 d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결국에 얘네가 어떻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면서 똑같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 없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걸 체인 룰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이름은 몰라도 요 아이디어는 갖고 계시고 쌤 그러면 다 좋은데 제가 얘는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U에 대해 알고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얘를 몰라요. 제가 얘도 모르고요. 제가 얘도 몰라요.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위에서 이미 이 문자끼리 엮였다 얘기했지. 엮였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a 플러스 1이라는 걸 u라고 치자 이렇게 잡은 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서 u 제곱 마이너스 u를 우리가 t라고 치자. 그 다음에 ln t를 뭐라고 치자? x로 치자. 이런 식으로 이미 엮여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음함수로 미분을 해버리면 2분의 1 dA 나오고 그게 du인 거 맞지? 얘를 음함수에 미분하면 2u 빼기 1이 1에다가 du를 붙인 이 친구가 얼마야? dt가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하면 t분의 1에 dt가 dx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걸 옆에다 쫙 다 붙이면 아까처럼 연산이 끝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 풀 때도 체인룰로 정리 한번 해놓고 너가 갖고 있는 관계식 갖고 미분 때려서 나온 거 dt, da 관계식 있으니까 그거를 바꿔서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그대로. 오케이? 요거 미분하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피곤하네. 자, 3번도 어려운데 이 친구는 계산을 좀 막 모았으면 한 페이지에 쓸 수 있었는데 그냥 그러기 싫어서 2페이지 나눠서 썼거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두 음의 상수 A, B에 대해서 F자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꼴배기가 싫게 생기긴 했다. 분모 분자 나눠져 있는데 분모자리도 지수함수, 분자자리도 지수함수야, 그치? 근데 상수 K랑 T를 또 새롭게 줘요. 그러니까 지금 도함수 활용 쪽에서 문제가 어려운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특히 계산에서 어려운 게 문자가 너무 많아. 그리고 걔네들이 각각의 독립변수인 애들도 있고 종속변수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식을 잡다 보면 종속변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미분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K랑 T에 대해서 직선 Y는 T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 절대값이는 어떤 그래프랑 만나는 점개수를 GT라고 하겠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F가 어떻게 생기긴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냥. 근데 이 친구 원래 이렇게 떠 있었다 칩시다. 근데 K라는 시점, X가 K라는 그 시점일 때 이게 FK인 거잖아, FK. 그만큼 뺀 거니까 이젠 너를 X축으로 보겠다는 거지. 근데 그 친구에 대해 절대값 부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그랬거든. 얘가 만나는 누구랑 만나는? Y는 T랑 만나는
t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y는 t 이렇게. 맞아? 그럼 저쪽에서 하나요? 이쪽에서 하나요? 몇 개 만나? 2개요?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접하니까 몇 개요? 3개요?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수2에서 난이도 높은 걸 볼 때도 꽤 자주 보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수2 수능 특강 풀어보시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조건들 꽤 자주 나와 있어. 4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울 거고 생긴 꼴은 막 이딴 식이야.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인데 어디로 할까? 네가 막 조절을 해봐. 네가 막 조절을 해보면 t가 이렇게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생겨? 하나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딴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맞아? 아니면 t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떤 k를 싹 그으면 몇 개? 2개. 어떤 k를 싹 그으면 몇 개? 3개 이렇게 변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스를 네가 골라줘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제도 미적분이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는 정확히 비슷한 얘기일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방금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어때? f가 있는데 절대값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그어진 그 절대값 자리랑 만나는 GT인 거잖아. 나는 누구를 그려봐야 되겠다? 다른 건 상관없이 f를 그려봐야 여기 있는 y는 절대값 fx-fk 자리를 그릴 수 있을 거고 요거를 그리셔야 t를 지나가게 하면서 서로 다른 점개수 gt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얘를 그립시다. 뭐 하자 그러면? 미분하자. 근데 계산이 좀 그래. 미분할게요. fx의 개혁을 잡아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미분하시고 분모 문제 다 있었으니까 목미분하는 거 맞아요. 그치? 목미분하면 분모 제곱에 앞에 거 미분하면 원래 a, 2, x제곱 플러스 b였거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거 얘 미분당하면 요거 사라지지? 맞아요? 그래서 미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미그금이 해서 F'X 써놓고 요 친구 너무 지저분하게 생겨서 비교적 그래도 간단하게 해보겠다고 2의 X제곱이 똑같이 있네 그걸로 묶어야지 한 거야 그냥. 얘로 묶어놓고 나면 남은 애들 순서대로 좀 그냥 대충 써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게 F'X일 건데 우리가 개형 찾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그 시점을 찾아봐야 되겠지. 당연히 여기 구분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내 할 바 아니죠. 얘가 뭐가 되면 좋겠다. 얘가 마이너스 a 2의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2의 x제곱 이 친구가 0이 되는 그런 지점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야지 개형을 그릴 법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너가 0 되는 지점 찾아보자. 찾을 건데 주의할 거는 뭐 여기 이미 위에 t를 쓰거든 우리가. t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치환할 거면 t로 하지 말고 라지 x 이런 걸로 합시다. 제 관찰하려고 라지 x로 바꿔놨어. 라지 x 이렇게 바꿔놨어요. 너가 0 되는 거 찾자. 주의할 게 이거야. 좀 귀찮아. 이거 이 함수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1번 2번 문제 발문 다시 읽어볼래? 음의 상수 a, b지? 이 친구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치? 이렇게 생긴 친구야. 근데 얘가 0이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잖아.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할 사람은 없죠 어차피. 인수분해 잘 모르겠으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하는 고민을 할 법은 한 거고. 맞아? 고민할 때요 표준형으로 바꾸시는 거 괜찮고 판별식 쓰시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주의할 게 이거야. 이제 옛날에 고1 때 공부할 때 많이 했을 건데 판별식 이 친구 있잖아. 웬만한 경우에 쓰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판별식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야? 범위가 주어져. 좋아. 범위가 주어질 때. 요거 존재할 때. 범위가 없을 때는 판별식 쓰면 두 개 갖는구나 문제 없는데 요거 다음 단원이 2차 부등식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우리 고1 때 기억나니? 그래서 양의 실근, 음의 실근, 두 서로 다른 양근, 음근, 1과 3 사이에 근이 있도록 막 이런 문제들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져 버리면 판별식만 쓰면
근이 있는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는지 모르는 거였지.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썼어? 판별식 3개 합쳐서 우리가 함축판 이렇게 배웠을걸? 함수값, 축, 판별식 요거 3개? 그리고 요것도 많이 하다 보면 양근, 음근 따지는 건 꽤 자주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양근, 음근 어떤 식으로 많이 따졌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길 바란대요. 그러면 필요한 조건 뭐예요? 원래 함수값은 어때야 돼? 원래 함수값 같은 건 경계선에서 보는 거야. 경계선에서 양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얘 양근, 음근 하나씩만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축의 방정식이 이 두 근 사이에 들어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얘를 조금 더 빨리 정리하는 케이스가 뭐였었냐면 너의 근을 알파라고 너의 근을 베타라고 둔다면 판별식 한번 쓰면서 0보다 크다 일단 하시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네가 양근 음근 하나씩 갖고 있으면 2개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돼 이런 거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함수를 좀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거야. 다시 얘를요 너가 0이 되는 지점을 보고 싶기는 해. 인수분해를 할 자신이 없어. 그럼 2차 함수로 바꿔놓고 2차 함수 관찰을 하고 싶은 거잖아. 2차 함수 관찰하기 위해 판별식을 한번 씁니다. 판별식을 썼더니 얘가 0보다 크다는 결론은 당연히 나오겠지. 뭐든지 간에 제곱했고 뭐든지 간에 제곱하고 걔네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양수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뭘 갖는다? 두 실근을 가질 거야.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우리가 x1, x2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이 근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판단을 해본 건데 두 놈을 곱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근계수는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근계수를 쓸 때 두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2a하고 부호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써질 거고요. 이거 약분 다 하고 나면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러니까 두 근을 곱했더니 0보다 작지. 그러면 너는 누구고? 음수고 너는 누구야? 양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겠구나.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이 밑에서 보는 요 모든 행동들은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 안 돼서 관찰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얘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너는 말이야 다른 데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일단은 x가 2인 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넘어가는 것까지만 인정을 할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돼 있을 거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어차피 미분한 친구의 부호 결정하는 그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x가 2인 그 지점을 가지고 우리는 뭘 갖겠다? 소를 갖겠구나. 뭐 이 정도 판단은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나올 라지 x2라는 친구야. 실제로는 2의 x제곱이 나오는 그런 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p를 집어넣으면 x2가 된다라고 칩시다. p라고 친다면 x가 p일 때 그때서야 극소가 나오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 들겠지. 뒤에 있는 요거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도 뭐 한 거냐면 얘 지수함수에 대한 개형 그리는 게 원래 목표였잖아. 그래서 일단은 극소 극대 찾아보려고 미분을 한번 때린 거였고 극소 극대 한번 때리려고 무한대까지 보내서 얘가 어디를 점근선으로 갔는지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하지마. x1이 0보다 작잖아. 근데 이 x라는 친구요. 내가 치환해서 만들었고 걔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x1이 0보다 작다라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하나만 찾았어? p일 때 극소일 거야 라는 생각까지만 한번 해놓은 거다.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빠르게 그리면 되냐? 물론 무한을 보낼 수 있지. 여기 있는 거 무한 보내면
얘랑 얘 비교했을 때 밑에 게 훨씬 빠르니까 0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범은 얘네가 사라지면서 그냥 2분의 b 되는 거 맞죠? 얘 양수야 음수야? 얘 음수야? 음의 상수였으니까 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극소 하나 잡고 점근선 하나 잡고 응? 그 위에도 점근선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이렇게는 안 그릴 수 있죠? 여기에 극소 이런 거 잡는지는 안 할 수 있지? 극소가 여기 잡히면 말이 안 되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갈 건데 그치? 이렇게만 안 그리면 돼. 얘만 그대로 그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할까요? 그래서 함수 개형을 살펴봐야지 하고 개형을 살펴보는데 뭐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 인수분해가 안 되고 나한테 직접적인 정보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부등식에 관련돼서 근분리에 대한 개념이지 이거 그거를 쓰게 만들다 보니까 좀 힘들었다. 요즘 수능 자체가 그 고일 내용 많이 물어본다 그러잖아. 요게 딱 고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나쁘지 않게 연계될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조건에서 가야 되는데 케이스 다 나눠보셔야 되거든. 위에 있는 조건 좀 보자. 애초에 나 조건은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G를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만족되는, 그러니까 만나는 개수가 딱딱 맞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가조건은 F에 대한 값 하나, G에 대한 값 하나인데 FK가 마이너스 1이다를 여기서 지금 써먹기 좀 힘들거든? 왜 그러냐면 A 모르죠. B 모르죠. 근데 K도 모르는데 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봤자 나한테 와닿는 게 없단 말이야. 잠깐 냅두자 그거는. 근데 G0이라는 친구를 봤는데 G가 누구냐? G가 점개수 짤이지. 그럼 그 점개수가 0일 때 누가 0일 때? T랑 만나는 애? 여기 안 보이는 T야? T랑 만나는 점개수가 GT잖아. 맞아요? T가 0일 때 만나고 있는 그 점개수가 한 개야.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라서 G0은 1인 그 조건을 먼저 써봐야 될 거거든. 이렇게 들어갈게요. G0이 1이다 라는 말은 얘가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는데 맞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 있었는데 내가 t를 만약에 이렇게 그어보자. 너가 y는 t야 이래보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t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려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요거 t가 만나는 이런 fk짜리가 있을 건데 t라는 친구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있으면 함수도 그냥 그대로 짜잔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이건 내가 지금 뭐 말하는 상황은 아닐 거고 접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fk라는 친구가 어디에 있을지, 그 다음에 t는 도대체 어디를 지나가야지 저 경우를 만족시킬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서 시작하자. 야, fk y값인 거 맞지?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직선으로 그어놔도 문제 없는 거 맞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그었어. 너가 fk야 이렇게 했어. 그럼 그때 만나는 얘가 그냥 k라는 얘기인 거고, 그치?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뭐 해야 되니까?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 맞죠? 그래서 요 정도 상상은 하시면서 일단 봅시다.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면 함수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t라는 친구가 한 개만 만나려면 뭐 이런 포인트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들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밑에서 경우를 결국에 이렇게 나눠요. G0이 1이라는 건 t가 0이라고 이미 확정이 됐을 때, t가 0이라고 확정이 됐을 때 무조건 한 군데에서 만난다며. 그러면 이딴 식으로만 접혀 올라갔거나 이런 식으로 그 윗부분을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fk라는 그 직선이 누구랑 만났다? 얘가 지금 누구랑 만난 거야? 극소에서 만났다. 맞아? fk라는 직선이 극소의 직선과 만났다는 얘기인 거니까 p1대의 값 fp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얘네가 이제 약간 이런 문제는 있어요. fk를 그냥 직선 m
얘를 뭐 직선 n 이런 걸로 두면 뭐 나쁘지 않게 이해가 되다가 요렇게 보다 보면 왠지 함수 k에 대해서 좀 더 찾고 싶어지는 모습들이 있긴 하거든. 일단은 얘 숫자로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이거 아니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한 개 만나는 거잖아. 한 개 만난다는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야? 여기 왼쪽에 있는 점근선 얼마였어요? 2분의 b. 오른쪽에 있는 요 점근선 얼마였어? 0.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되겠지. 맞아? 여기 밑에 거 점근선까지는 들어가도 한 개 만나니까 2분의 b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아 일단 이렇게 써놔야 되겠지. 그래서 케이스 두 개 나눠 놓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습이 도대체 몇 개냐? 여기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함수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고 여기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요? 케이스 두 개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좋거든요. 이 새끼 케이스가 너무 많아. 내가 쓴 거가 3개인데 그거 말고도 더 있긴 하거든요. 생각을 좀 해봐. 밑에 쪽으로 K가 딱 들어가면 아무 무리 없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생기겠지. 만약에 여기 위주로 여기 어딘가쯤에 이렇게 들어간 건 솔직히 하지 말자.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자. 여기 위로 좀 올립시다 이렇게. 내가 이미 케이스를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얘가 많이 올라가서 들어간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얘야 얘.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오는 이런 경우. 점근선 있고요. 여기 점근선 있는데 오른쪽은 절대값 이전에 대한 얘기니까 얘 점근선 0짜리인 거 맞지? 근데 이 친구 접혀 올라가기 이전까지는 원래 아래쪽에 있었던 거고 그 값이 2분의 b였던 거잖아. 걔를 가져다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점근선이겠지? 맞아요? 좀 겉으로 좀 도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오른쪽 점근선과 왼쪽 점근선이 차이가 나도록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른쪽 점근선 어디 갔니? 이 친구 왼쪽 점근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확히 똑같은 만큼만 올라가거나 하거든.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뭐 한다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너에 대해서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너에 대해서니까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요? 여기 위는 볼 필요가 없지. 우리는 한 군데서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한 군데서 만나는 건 한 개 아니면 여기 범위 이런 거였고 그치? 그래서 케이스 일단 난 3개 정도를 그린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하면 뭐 요 정도도 더 들어갈 수는 있거든.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낮은 상태에서 요 친구 엄청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맞아? 이 점근선보다 살짝 아래쪽 들어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을 거거든. 여기 높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게 끝나는 거. 뭐 여러 가지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3개를 일단 나눠 놓으시고 이제 나조건 해석을 또 해놔야 돼. 요게 그림이 전 조건을 미리 칠판에 써놓을까요? 저 처음에 써져 있는 조건이 지금 G알파짜리랑 더하기 리미트 알파에 대한 좌극한 짜리 x가 알파 마이너스로 갈 때 그때 GT 그거 합치면 4면 좋겠어. 근데 얘가 무조건 몇 개? 하나. 오케이? 물론 이제 설명할 거 이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 자, 3가지 케이스 있지 지금? 어떤 알파가 있는데 두 놈을 합쳐서 4가 나오는데 요 3가지 케이스 중에 당연히 지금 내가 여기다 빨간색 네모도 쳐놨고 뭘 해놨으니까 케이스 3번이 정답이겠지. 왜 그런 거야? 여기 알파를 그려보자. 아래 들어갔어. 맞나? 안 맞나? 이 지점, 극소점, 특이점 되겠지. 너라면 1개. 저기 있는 좌극한이라는 건 알파보다 뭐 하다는 거야? 살짝 낮다는 거잖아. 너보다 살짝 낮으면 안 만나. 1개랑 안 만나는 거 더하면 1 나오니까 안 되겠죠. 이 위로 들어가면 2개? 그거 살짝 아래도 2개야. 문제 없지 그러면. 근데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요 극소보다 살짝 큰 포인트부터 점근선 이전까지는 이만큼의 구간에서는 전부 다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알파가 무수히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알파가 범위로 나오니까 얘 안 돼. 그러면 이 점근선은 어때요? 점근선은 여기 딱 들어가면 하나 만나고 걔보다 살짝 작은 건 언젠가 여기서 하나 만났을 테니까 두 개인데 4는 안 나오지. 그 위에 있는 건 어차피 의미 없는 소리고 끝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이야.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은 얘기인데 밑으로 선을 딱 이렇게 얘가 특이점을 그려볼게. 여기서 하나, 얘보다 살짝 작은 건 안 만나, 그치? 의미 없고요. 얘보다 살짝 높으면 두 개, 걔보다 살짝 낮아도 두 개. 다만 극소부터 여기 점근선까지 이만큼의 범위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알파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단 하나라는 조건은 만족이 안 돼, 그치?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는 어때요? 안 되겠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점근선도 어때? 점근선에서는 하나, 그거보다 살짝 작으면 두 개. 안 되죠? 이게 다 안 되는데.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어때? 얘 세 번째 케이스가 하는 짓이 뭐야? 요런 특이점과 요런 특이점이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합쳐서 4 나와야 되고 그게 반드시 한 번뿐인데 얘를 기준으로 안 되죠. 얘 어차피 한 개, 그거보다 살짝 작은 건 0개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없거나 한 개 있거나야,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아지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몇 개 맞나? 3개. 좀 낮으면 3개. 이건 내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지? 안 만나거나 한 개 만나거나 3개 만나거나. 근데 얘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에 있던 점근선 짤이랑 얘의 최대 높이가 같을 때거든. 그럼 점근선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 점근선일 때는 한 군데만 만나지 오른쪽 포인트에서 안 만날 테니까. 근데 이 점근선보다 살짝 낮아지면 어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겠지?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케이스여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여기 있는 극대 지점에서 점근선이랑 같다면 얘보다 살짝 낮으면 3개가 나오고 딱 그 지점일 땐 1개가 나오면서 그걸 만족시키는 알파가 몇 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해지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이게 괜찮아?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지금 막 뭔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렸다고 치고 쌤이 케이스 나눠놓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기는 저 조건 해석 정도는 할만하니까 알아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개형은 그려야 돼. 앞쪽에 있던 요 과정들 다 통해서 근분리 갖고 다 구해야 돼. 개형 그려놓고 여기에서 있는 누구랑 K랑 T랑 Y는 T라는 그 친구, 여긴 K라는 그 친구, K가 딱 지나가면서 선을 접어줄 거고 그거에 대해서 T를 가져다 계속 그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가능한 케이스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만족시키는 알파가 어디 하나에 있는지 그 T가 누군지만 찾아보시면 돼 지금. 케이스 확인을 해놓으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 봐봐. 요 상황에서 어떤 K를 갖고 너를 접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T를 싹 그었다는 거잖아. 이게 T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됐어요? 선은 여길 지나가고 맞아? 얘가 접혀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필요했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 제일 높은 지점이랑 오른쪽에 있는 그 점근선이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한 개, 그 아래서 3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그니까 케이스 3번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렇게 그리고 쪼개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거의 이 지점과 여기에 있는 점근선이 같은 상태일 거고 결론적으로 이만큼을 반띵으로 쪼개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겠지. 맞아? 그래서 케이스 3번 골랐으면 너네의 길이가 같아라고 드는 것까지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요게 제일 마지막 그 핵심 포인트였어.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나와있던 모든 관계식을 다 써보는 건데
일단은 T라는 친구, 정확히 말해서 아까 어디를 기준으로 접을래 했던 거 있잖아. 그 친구는 여기 2분의 B를 기준으로 접어야 됐어. 맞아요? 2분의 B를 기준으로 접어야 되니까 T는 2분의 B야. 이거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요 지점 있죠. 요 P라는 요 지점. 여기 값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 되냐. P라는 지점은 내려온 만큼 한 번 더 가는 거잖아. 너가 2분의 B면 이만큼의 2배짜리니까 여기 높이는 얼마여야 돼? B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FP는 B야. 문제 없죠. 일단 요거 두 개는 괜찮아. 그 다음에 T라는 친구가 2분의 B라고 그랬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B가 나와야 됐던 거잖아. 응? 그럼 우리가 K라는 것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 결론이 2분의 B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FK가 원래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 앞에 조건 보면 FK 얼마래? 마일이래. 아, 그러면 요렇게 딱 들어간 이 지점이 K인 거고 그때 결과가 너가 FK인 건데 얘가 마일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FK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겠구나.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맞아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냥 한번 써놓은 거야. 미분한 P짜리는 당연히 기울기 0이어야 됩니다. 여긴 딱히 큰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으니까 FB가 마이너스 2, F'P가 0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놓고 이제 진짜 다 계산이야. 그냥 해보자. 너 아까 앞에 fx 있었던 거 기억나니? fx 내가 여기 밑에다 그려놨거든. 여기 요것도 칠판에 다시 써놓고 좀 보자. fx라는 친구요, 분모에 지수짜리 하나 들어있고 더하기 2 들어있고 a 2에 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야. 그치? p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데 p를 집어넣읍시다. p 집어넣어. 저기다가 p 두 개 집어넣어. 그거 마이야. 다시 두 번째 얘 뭐 하는 거야? 미분된 친구에 집어넣는 거잖아. 미분된 친구에 있던 것도 뭐 계산은 하려면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던 것도 써놔야겠다. 미분 어디다 했어? 지금 미분되어 있는 거 지금 분모 분자 이렇게 있을 때 저기서 구경해야 되는 건 누구만 있으면 돼 우리? F'X에 부호 판단시킬 수 있었던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A2의 2X 플러스 요거 먼저 쓸게. B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 알았다? 여기 4 산 거 맞지? 플러스 4 2의 X A 모르는 상태니까 플러스 얼마? 2A 요것도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써버릴게. 이렇게 써버릴게. 오케이? 그럼 지금 fx 설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다가도 뭘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다가도 p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p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럼 결국에는요 여기서 모르는 문제 누구야? a랑 p. 저기서 모르는 거 a랑 p. 원자적인 식두기 연립할 수 있는 거 맞지? 대입법 쓰자 생각하시고 p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ln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거든. 너 a만 냅두고 이거 연산 이렇게 따라와야 돼. 너를 넘겨요. 마이너스 2는 넘어서 플러스 되겠지. 요거는 한번 나누면 되니까 분모에 얘 혼자 들어가면 되지. 얘 넘기는 순간 마이너스 2에 이 친구 그대로 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근데 마이너스 2 넘어오면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 2만 살면 되겠지. a는 요 친구야. 문제 없을 거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얘도 계산할 건데 a로 정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얘네 두 개 A로 한번 묶으세요. A로 묶고 나서 아닌 친구는 뭐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4, 2P 이런 거잖아. 그리고 묶어놓은 거는 마이너스 2의 제 2P 여기는 2 이런 거지. 그 친구 분모로 끌어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두 놈입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뭐 하시면 돼 이제? 그냥 갖다 두고 계산하면 되겠지? 너를 대각선 올리시고 너를 대각선 올리시고 이거 계산이 좀 에바야. 일단 이렇게 하세요. 요거 약분할 수 있지. 약분할 거 하시고 일단 갖다 넘기고 전개 좀 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거 결국에는 그냥 다 뭐 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까지 결국에 해버리고 가능한 p의 값 2의 p 요거 너가 마이너스 2 아니면 1이래. 이거 안 될 거잖아 어차피. 그럼 너 1이어야 돼. 그러니까 2p라는 친구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p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이런 결론이 나오겠다. 그치? 그럼 p가 0인 것까지 알았으면 뭐 하면 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0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사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AP 구하고 앞에서 B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AP, B 구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 B, E의 K 이거 물어봤지? 근데 A, B는 알고 있고 E의 K는 내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E의 K를 찾으러 들어가시면 E의 K, FK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잖아 너.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뭐 나오겠죠? 그래서 2의 K까지 계산하고 나면 얘네들 전부 곱해서 정답 내고 끝내라 이렇게 되거든. 어떠니? 근데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내가 학생이었으면 절대 못 풀 것 같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요것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너네를 위한다면 숫자만 바꿔서 내도 이건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맞고 정확히는 한 요 정도 행동하면 끝날 수 있도록 뭔가 찾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해라? 중간에 근분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문제인 거야. 일단 얘는 근분리로 개형 찾는 거, 그 다음에 개형 찾아놓고 나서 뭐 하기? 케이스 쪼개기. 케이스 쪼갤 때 계속 뭐 잘하긴 할 겁니다. 설명한다고 3개 다 그려놓은 거고 너네는 애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아 여기서? 웬만한 경우에 특이점 찾긴 하겠죠. 특이점 어디? 여기 아니면 여거 2개밖에 안 찾겠지. 해봤자 이 정도? 이건 의미 없잖아. 그치? 그냥 특이점 정도 이거? 되나? 생각해보시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보다 보면 안 되는 게 보이겠지. 아 그럼 여기 특이점이지 않을까? 그럼 이 친구 잠깐만 많이 올라갔다 오나? 얘가 더 내려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치? 맞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있던 친구 이런 식이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런 건가? 아닌가? 이번엔 적당히 뭐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올렸다 가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할 거고 그치? 아닌가? 얘가 좀 덜 가나? 뭐 이런 식인가? 이런 고민도 할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잠깐만 여길 기준으로 어쨌든 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친구일 텐데 지나가면 3개란 말이야. 어느 순간 1개가 될 거거든. 그치? 근데 이 지점일 때마저 2개가 나오면 좀 그렇고 1개, 3개거나 2개가 돼야 되거든. 2개짜리인 지점을 찾기는 너무 많으니 1개, 3개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가능한 경우 찾으시고 거기서 맞는 관계식 다 잡으면 계산 때려받고 끝!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할게요.